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미국 중간선거와 10월 물가지수 발표라는 큰 변수를 넘긴 이후 글로벌 정시는 다시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2022년은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연말 정시 상황이 궁금합니다. 김학균 신영정권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머니올라 오랜만에 출연하시네요. 예.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예, 비교적 시장이 좋을 때 왔다가요. 예. 지금 한 2,500이니까 제가 3,000 넘어서 뵀었는데 네. 그동안 어려운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힘을 냈으면 더 좋겠고요. 예. 사실 11월 정시 같은 경우도 뭐 기대, 우려가 좀 교차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 중간선거 또 10월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약간 뭐 견조한 흐름으로 바뀐 느낌도 들거든요. 네.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조금 지속된다고 봐도 될지, 앞으로 또 다른 변수로 좀 흔들거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걸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한 달의 흐름을. 다만 10월 물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상승률이 낮게 나오면서 물가 지수가 상승률이 이제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기대로 예.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는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아주 어려운 국면은 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건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더 안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9월 말에 왔던 2,150포인트 정도가 좀 유의미하게 길게 봐도 이번 사이클의 저점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뭐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거냐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렵고 예. 투자자 입장은 제 생각엔 지금도 주식에 크게 과잉이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조금 늘려서 놓고 보면 한 2011년 수준 정도 주가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1,000조 원이 넘고 하니까 뭐 2,500 내외의 주가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뭐 주식에 대단한 과잉이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달 동안 주가 지수가 15% 넘게 올라갔는데 예. 이게 뭐 한두 달 후에도 이런 속도로 가냐 그럼 좀 그건 아닐 것 같고 예. 뭐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좀 울퉁불퉁할 것 같습니다. 몇 달 놓고 보면요. 네. 예. 뭐 그런 말씀이라면은 지금은 추세 상승으로 보기는 조금 섣부르다. 아직은 뭐 베어마켓 랠리 성격이 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보통의 느낌으로는 네. 그 우리가 추세를 강세장과 약세장을 어떻게 개념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 신고가 종목을 뭐 따라 사야 된다. 막 이렇게 권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그 방법론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주식이 새로운 고가를 쳤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움직여왔던 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저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기존에 움직였던 틀을 벗어나는 거니까 저는 길게 보면 만약에 저의 기대처럼 9월 말의 저점이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는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주식 사서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엔 주가가 올라가 있는 예. 이런 거라 그러면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네. 후자의 후자의 정이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10월, 11월 초까지 본 거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쨌든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갈까 관심들이 꽤 많아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연말에 어떤 코스피 지수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2,650까지도 보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전망하는 입장은 지금 2,500이지 않습니까? 네. 2,500이나 2,650이나 2,400이나 이 전망이 오를 생각하면 큰 범주의 차이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네. 저는 뭐 지금 정도 수준 아닌가. 지금 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 내외인데요. 예. 여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위든 아래든 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네.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2,600을 뚫고 2,700 근처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럴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인덱스가 중요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저는 뭐 그 개별 종목은 다 사연이 다르겠지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내가 3개월, 4개월 정도 주가를 보면서 나의 목표는 3, 4개월에 잘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가가 밀리면 굉장히 심적인 고통을 겪는 분이라 그러면 제 생각엔 2,600, 700 정도라면 현금화 시키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단기 등락은 알 수가 없고 이 뭐 그 경로야 진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모른다고 생각하고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시장이 안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승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냥 한 2, 3년 놓고 내 투자 시기가 한 2, 3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지금보다 주가가 높을 거냐 낮을 거냐라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의 주가는 별로 뭐 그렇게 과잉이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투자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는데 네. 뭐 내년도 앞쪽까지 본다 그럼 제 생각에는 뭐 2,600, 700이라 그러면 상당히 높은 레벨의 주가가 아닐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동안에 약간 그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네. 고금리, 고물가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인터넷, 게임, 바이오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상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근데 10월 물가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런 성장주들은 앞으로 좀 어떨까요? 저는 금리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이런 성장주가 될 수가 있겠지만 예. 내년도까지는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가 될 수는 있어도 금리 자체가 유의미하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낮아지긴 힘드니까 시중금리가 여전히 뭐 성장주에게는 전 금리 환경은 도전적인 환경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굉장히 어렵다가 11월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는데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를 떠나서 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지금 벌어들인 이익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그 주가에 투영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성장주 투자는 제 생각에는 일종의 믿음의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검증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쉬운 돈이 흘러 넘칠 때는 상대적으로 막연한 가치라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수용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거는 돈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는 먼 미래에 이 기업이 잘할 것까지 이미 기대가 투영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 저는 아주 허술한 돈, 흘러 넘치는 돈이 그런 기대를 그 현재 가치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나타났던 뭐 포괄적으로 말하면 성장주 강세는 이게 지속성을 띠긴 힘들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회복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싼 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대형주를 담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는 좀 현재 봐서 약간 오르고 있으니까 매수할 기회가 왔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근데 뭐 대형주도 이게 뭐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증시는 고평가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크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지수가 뭐 벌써 한 11년 전으로 후퇴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번 걸 생각을 하면 뭐 못 오른 데도 이유가 있겠죠. 뭐 지배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비싼 주식보다는 저는 기회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대형주들은. 네. 네. 그리고 올해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은 연말 정세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 지수겠죠. 우리가 11월. 예.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7월에 확인하고 네. 지금처럼 주식시장에 들떴죠. 야, 이제 미국 물가가 꺾이는구나. 근데 8월, 9월 물가가 다시 높게 나오니까 연준의 태도로 바뀌고 주식시장이 다시 내려앉았는데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1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가 11월 물가까지 보면 그 다음에 미국의 FOMC가 12월 연말 열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앞으로 연준의 선택까지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네. 저는 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는 긴축 다음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 경제나 기업 관련해서 좀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그 코로나 봉쇄를 푸느냐 마느냐 이런 여부입니다. 예. 내년도 많은 나라의 성장률이 올해 GDP 성장률이 둔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올해 한 2.5% 내외 성장할 것 같은데요. 내년도는 대체적으로 한 1.89% 정도 성장률 둔화고요. 미국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 1.7, 내년도는 0.4까지 둔화가 되는데 중국만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갑니다. 3.3에서 5%대로요.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경제 봉쇄를 풀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득실이 있겠지만 우리는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미국의 물가지수 또 중국의 경제 봉쇄 해제 여부, 이제 코로나 정책 것들이, 좀 완화, 네, 그런 것들이 주요한 변수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서학개미들도 미국 증시가 내려가면서 좀 타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연말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를 약간 뭐 좀 거칠게 비교해 보면 그래도 어디가 더 나을까요? 아직도 미국 증시는 비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저는 미국 주식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너무 적고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기회를 보는 건 굉장히 좋은데 예. 다만 미국 증시가 불패냐? 그건 아닙니다. 지난 10년이 불패였죠. 그래서 그 시장의 인기라는 건 좀 돌고 돈다고 봅니다. 또 한국과 미국 증시를 비교해 보면 80년대는 한국이 훨씬 좋았습니다. 90년대 미국이 훨씬 좋았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맞았고 2000년대 들어서 10년은 한국이 훨씬 좋았어요. 예. 우린 500에서 2000까지 4배 올랐죠. 예. 근데 미국은 2000년 말의 고점을 2013년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인기라고 하는 거는 돌고 도는 건데 미국의 경우는 그 직전에 아주 장기간 강한 시세를 분출하게 되면 옆으로 횡보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앞으로 10년도 미국이 앞으로 장기간의 시간도 미국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한국이 뭐가 좋으냐? 정말 한국도 딱히 좋은 건 없는데 다만 주식이 비싸지 않고 네.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주식시장이 뭐 고평가의 부담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앞으로 내년 정도까지 놓고 보더라도 미국보다 한국이 퍼포먼스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래도 여전히 서학개미들 적지 않은데 네. 지금 보면은 뭐 애플 또 테슬라로 뭐 대표되는 미국의 빅테크주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레벨이면은 뭐 다시 들어가도 될 만한 상황인지 어떨까요? 저는 크게 보면 아무튼 기술주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좀 비싸다라는 네. 게 제 견해입니다. 아, 제 생각에는 지난 10년 동안에 빅테크 주들이 보여줬던 그런 압도적인 퍼포먼스 네. 이걸 예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20세기를 미국의 경우는 저는 위대한 주식의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그 다우지수가 지수의 역사가 120년 정도가 있는데요. 19세기 말에 1899년 말이죠. 이때 다우지수가 65포인트였습니다. 네. 근데 99년 말 100년 지나서 다우지수가 11,600까지 갔습니다. 100년 동안 주가 오른 게 17,000%입니다. 예. 대박이거든요. 연평균으로 어느 정도 오르면은 100년 동안 17,000%가 나냐 하면 5.3%예요. 네. 5.3%씩 내가 꾸준히 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 내 원금이 7배, 8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그런 10년 동안의 미국 S&P 500 지수의 연율화 수익률이 10%가 넘었는데 네. 이거는 통계로부터 벗어난 약간의 아웃라이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근 10년 동안에 매년 10%씩 높아졌다. 평균에 보면 예. 중간중간 있지만 예. 연율화로 이건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눈높이를 갖고 보시면은 안 될 것 같고 예.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가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위험을 안 지는 채권도 5, 6% 이자를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주식보다 낫다가 아니에요. 내 자산의 일부는 지금처럼 금리가 5%, 6%로 간다 그러면 기간을 늘려놓고 봤을 때 5, 6% 금리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라 그러면 좀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을 어느 정도는 사서 가져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식은 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울증에 빠지면 가치보다 주가가 확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때도 또 이제 주식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 주식 투자는 뭐 언제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5, 6% 수익률을 내가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봐야지 지난 빅테크가 올랐던 매우 예외적인 저 S&P 500은 연율화로 한 10%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한 나스닥은 제 생각엔 한 10%, 15%도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 예외적인 성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은 뭐 그 정도 기대를 갖고 들어가는 것은 10% 이상의 기대를 갖고 들어간 것은 맞지 않고 말씀대로 한 5%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그렇게 하다 될까요? 보면 주식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거지. 예. 내가 마음속 근데 사실 제가 10%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들 마음속은 10%도 얌전한 수익률일 거예요. 그렇죠. 예, 개별 종목은 예. 개별 종목에 있으면 다 다른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대박이 나오는 거지. 그냥 그 예외적인 수익률을 쫓다 보면 우리가 지난 1, 2년 경험하면 참 쉽지 않다는 거 아마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발 자체는 제 생각에는 합리적 기대 수익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야구 선수도 어깨에 힘을 빼고 치다 보면 홈런이 나온다는 거를 네. 좀 투자도 좀 비슷한 속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제 질문은 빅테크주 다시 담을 만한가라는 질문 드렸는데 우리 또 너무 많이 센터장님 돌아갔네요. 답변이 현명한데 그러니까 힘을 빼고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말고 적정한 수준, 뭐 연 네. 5, 6% 정도로 어떤 기대 수준을 갖고 시장을 보는 게 맞겠다. 뭐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뭐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장기 투자를 뭐 상당히 좋게 보는 그런 입장이신데 요즘 같이 이 긴축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장기 투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장기가 얼마냐 이게 사실 답은 없는데요. 한국은 저는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좀 잘 안 먹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가가 11년 전으로 막 후퇴하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3, 4년에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 내가 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 대표적인 장기 투자 상품이거든요. 이건 3, 4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줘야 된다는 쪽이에요. 네. 예, 올랐을 때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높이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쪽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주가는 한 3, 4년 놓고 봤을 때는 뭐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대전제는 바이앤홀드를 아주 길게 했을 때는 한번 턱턱 밀릴 때 너무 뒤로 후퇴를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80년대 89년부터 2005년까지도 16년 동안 주식이 그냥 이렇게 횡보만 했었고 예. 그리고 2011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도 그냥 이렇게 횡보만 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걸 어느 정도 좀 노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년의 어떤 투자 시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 2,500 밑에서는 좀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은 뭐 장기 투자를 10년씩 이렇게 길게 보지 말고 한 3, 4년 정도를 어떤 장기 투자의 시계로 보는 게 적절하다. 한국 증시에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지수로 투자하면 예. 크게 낭패는 안 봅니다. 주가 지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승자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개별 종목을 투자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에 상장 폐지가 된 종목이 5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거 잘못 고르면 재산 가치가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나쁜 건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넣어요.